제대로 쳐먹겠다. 야 이번에 욕 500개 가자. 안녕하세요. 초등교사노조 박효천입니다. 저는 현장 교사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생활부 지도법을 발의를 해달라고 이제 국회 요청을 드리고 이제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는 그 아이를 징계해달라고, 그게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아이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그 아이가 학교에서 위기 행동을 할 때 다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 이게 초점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징계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징계는 역행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보다 우리가 징계가 아니라 분리를 해서 나머지 아이들을 그 위기 행동을 하는 학생으로부터 분리를 하고 보호를 할 수 있는 그 측면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양 만안 출신 교육위원 강덕구입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함께해 주신 우리 교사노조연맹 김용소 위원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산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국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 한 분 한 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님, 예, 그리고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집행위원장님, 예, 그리고 장은미 충남교사노조 위원장님, 예, 그리고 장명숙 전국특수교사노조 위원장님, 예, 그리고 박효천 전국초등교사노조 사무처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민재 전국중등교사노조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희성 연맹정책기획국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언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지난 8월 26일 교단에 누워 선생님을 촬영하고 그리고 교실에서 상의를 벗는 등 도가 넘는 심각한 교실 상황이 전 국민에게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온 일이기에 저희들은 지난 7월 14일 교사노조연맹과 같이 정책 토론회를 추진했고 오늘 발의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그리고 교사의 교육권이 보장되고 학교와 교실에서 교육 공동체의 희망이 만들어지길 진심으로 바라고 희망합니다. 집행 순서는 우리 김용소 교사노조연맹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자유 발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김용소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김용소입니다. 먼저 학교 현장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주신 강덕구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굳은 결심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사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학교 현장에서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많은 교사들이 행여 우리 제자들의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일은 없을까 하는 자기 검열 속에서 이를 키우지 않고 덮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터져나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난 동안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권은 어떻게 보장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근본 원인은 일부 학생의 위기행동 및 문제행동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은 다수의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도 권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가능합니다. 교실 속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모두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의 일탈 행동으로 인해 다수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의견이 무려 77.3%에 이릅니다. 그리고 다수의 교사들이 생활지도에 위축되어 있습니다. 더는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그리고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여야 교육상임위 위원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 교사노조연맹은 이 문제는 정쟁이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여야가 교육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합의 처리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우리 교사노조연맹은 오늘 열리는 학생 생활지도 근거가 되는 초등교육법 개정 기자회견을 필두로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생활지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우리의 염원을 담아 기자회견 낭독을 읽겠습니다. 저는 좀 전에 인사드린 강덕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그리고 교원들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서 학생 생활지도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17분의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개정안이 발의하게 된 취지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밝히고자 합니다. 나아가 개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 합의와 숙고의 과정을 신속히 거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희망합니다. 지난 5월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학교 폭력에 의한 징계로 강제 전학을 오게 된 한 학생은 선생이라 때리지도 못할 거면서 와 같은 거침없는 말을 서슴없이 했을 뿐만 아니라 며칠 후 같은 반 학생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말리는 담임교사에게는 거듭해서 욕설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사와 같은 반 친구들을 향해 욕설, 손가락질, 보복 협박까지 하며 교실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학생은 이를 제지하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고 위기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심각한 방해는 물론 같은 학급 학생들이 학습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지난 8월 26일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는 한 남학생이 교단에 올라가 누워 수업 중인 여교사를 마치 촬영하는 듯한 그런 자세를 취한 장면이 보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남학생은 상의를 완전히 벗고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진과 영상을 SNS에 올리고 이 내용 또한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일도 있었습니다. 영상 속 교실에는 다른 학생들도 많았지만 이를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고 일부는 웃고 떠드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 영상은 단기간 내 여러 SNS를 통하여 확산되며 교육활동 침해의 도를 넘었다는 비판과 함께 많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행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행 교육 관련 법령으로는 교원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위기 행동 학생 등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전문가들도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이렇게 제한적인 상황으로 인해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서도 교사가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어렵고 사실상 학생의 위기 행동에 대한 지도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7월 14일 강덕구 의원실과 교사노조연맹은 학생 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는 물론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교원들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위한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한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후속으로는 학부모 단체와 학생 단체는 물론 학생 인권 활동가와 법률 단체와도 토론회를 추진 중입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 학생의 징계를 제18조 학생의 징계 및 지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8조 1항에 징계하거나 그와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를 징계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18조 3항에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도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학교의 장이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이미 밝히고 있으나 교사의 지도 권한에 대한 근거는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입법적 노력은 정부는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조례 및 학칙 제정 및 개정을 통해 구체화하는 실질적 노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과 피해 교원의 보호를 최우선하면서도 동시에 위기행동 학생에 대한 치료와 보호 방안 역시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학교 내에서 위기행동이 벌어졌을 때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가 오히려 아동학대로 고발당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행여 민원소송이나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것이 두려워 수업 중 돌발적인 위기행동에 대한 교원의 교육적 지도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 및 지도권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학교 공동체를 위해 함께 지켜야 하고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교원이 소신과 열정을 갖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권과 다수의 학생이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학습권에 대한 보장은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와 교원이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초석입니다. 우리 교사들은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과 학부모와 소통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더 깊이 연구하고 학교 공동체를 위해 앞장서서 실천하겠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고 하루빨리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년 9월 5일 강북구 국회의원 교사노조연맹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백브리핑은 이동해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주권 침해 문제가 하비트 얘기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일부 개정 법률 해가지고 대부분 나오는 것도 정말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우리 김영수 위원장님. 네, 근본적인 이게 이제 교권 침해 문제가 비롯된 아주 빈발하게 된 그 배경은 2010년도에 학생 인권 조례가 이제 서울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이제 체벌 문제가 당시에 이제 직접적인 체벌이 금지되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거의 12년째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실상 그 반대로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교육 활동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들이 계속 열악해지게 된 거죠. 이제 문제는 법적으로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이제 수업 상황에서 어떤 이제 아이들이 돌출 행동을 하거나 어떤 그 교육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이 있었을 때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실질적으로 현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또 하나 근본적인 건 아동학대에 신고당해서 교사들이 이제 처벌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계속 나오면서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매우 힘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현재로서는 가장 배경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이제 행동들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교사들이 오히려 이렇게 다른 학생들을 뭐 예를 들어서 위협하거나 그런 행동을 제재하게 되면 잘못하면 아동학대에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를 데리고 피신하거나 아니면 교사가 도피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물론 이제 이 문제가 일부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걸 학생 인권이 또 오히려 위축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을 또 예를 들자면 민변이나 이런 쪽에서 제기하는 바가 있죠. 그럼 이 사항을 어떻게 그 학생 인권을 침해받지 않으면서 이 교육 활동도 보장받는 상황이 그런 어떤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만간 저희도 민변이나 각 학부모 단체들을 모시고 그러저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반대적으로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같이 논의해 나가면서 해결을 적극적으로 해보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우리 김용수 위원장님이 현장 입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국회 교육위원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의 인권은 당연히 지켜줘야 되지만 우리 선생님들의 수업권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고, 그리고 수업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리고 동시에 이 양질의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환경과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아이들 인권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것이 상대적인 게 아니고 상보적 관계, 상보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 법안을 준비한 겁니다. 예. 학생 징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기도 하고, 시대같이 흐름이 어떻게 보면 역행한다는 이런 반대 목소리도 나올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그 토론회 준비 중이시라고 하는데, 이 징계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일단 얘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국교총에서 발의한 법안에 보면 교권지휘법하고 같이 저희는 지금 초등교육법 개정안만 발의를 한 거고요. 교총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생기부에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0년도에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어 왔고요. 이제 그 생기부에 학생들의 어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게 되면 또 해당 학생과 가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어떤 민원 제기가 매우 또 이전까지도 그런 문제들이 매우 논란을 많이 겪어왔고,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까지 이제 생기부에 기록하지 않는 걸로 정리해 왔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다시 그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제정이 되게 되면 그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에 이런 갈등도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학생 징계와 관련된 부분들도 좀 조화롭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이렇게 좀 법안이 정리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토론회를 통해서 예. 좀 더 수기 과정들을 거치려고 준비하고 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쨌거나 선생님들의 수업권에 대한 존중도 당연히 고민하지만 아이들의 인권과 또 아이들이 그 이후에 파생될 부분까지도 좀 고민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생기부 저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학교에서 이번에 논란이 되는 그런 사건 같은 경우는 생리부에서는 적시하는 그런 거를 크게 고려할 것 같지 않은 문제 학생 문제가 좀 많아 보여서 학생 같은 경우는 생리부에서는 원천적으로 무죄로 가요. 이게 이제
생기부의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이제 중간 사항들 1호부터 3호까지 그리고 4호부터 8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부분만 지금 학폭 관련된 사항만 지금 현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권 침해 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생기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생기부에다가 이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게 되면 파장이 매우 클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내후 교육 활동 또 학부모나 해당 가해 학생의 학부모나 학생들의 반발이 매우 크게 일어나서 오히려 교육 활동을 좀 저해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아까 기자님 말씀드린 거에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안녕하세요. 초등교사노조 박효천입니다. 저는 현장 교사이고요.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해서 발언을 하자면 저희가 사실은 생활지도법을 발의를 해달라고 이제 국회 요청을 드리고 이제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는 그 아이를 징계해달라고 그게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아이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그 아이가 학교에서 위기 행동을 할 때 다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 이게 초점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징계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징계는 역행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보다 우리가 징계가 아니라 분리를 해서 나머지 아이들을 그 위기 행동을 하는 학생으로부터 분리를 하고 보호를 할 수 있는 그 측면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기자님께서 생기부에 기록하는 게 어떤 장점이 있냐 단점이 있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생기부에 기록을 하는 게 정말 그게 만능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